오늘은 분당 정자동에서 유명한 맛집인 윤미런이라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당에서 4년째 살고 있지만 이곳에 유명한 곳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분당에 사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다른 곳에 있다가 이곳으로 이전한 지는 꽤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곳을 지나다닐 때 줄을 길게 서 있는 것을 보고 음식점이란 것을 알았지만 족발이 유명한 집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간판 이름에서 나오는 이름답게 면집의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이죠. 윤미런은 배달집이 아니라서 앱으로 시키지 않고 전화로 예약을 하고 족발을 찾으러 갔습니다. 매우 궁금했습니다. 저와 천은 족발을 매우 좋아해서 연애 시절에도 전국을 다니며 족발을 먹었었는데요. 이곳은 과연 어떤 경지에 오른 맛을 가지고 있을지 말이죠. 포장이 매우 깔끔했습니다. 분리용기를 사용합니다. 막국수를 같이 주문했으나 면류는 배달이 안 된다고 하셔서 족발만 주문했습니다. 메뉴는 3, 4인분으로 가격은 49,000원이었습니다. 사실 싼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분당이 물가가 높다고는 하나 대짜가 4만원 초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에 비해 5만원에 가까운 금액이었기 때문이었죠. 최근에 대구 라이온스파크의 야구관 남차 방문하여 근처의 족발골목에서 먹은 족발은 고기만 담아서 한 팩에 14,000원이었는데요. 그것에 비해 3배가 비싼 가격이었죠. 물론 수입 쪽이었고요. 맛은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족발이 맛이 없을 수 있냐고요? 네, 그렇답니다. 지금 족발이 굉장히 상향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까운 곳에서 질 좋고 맛있는 족발을 드시고 계신 거랍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과 제가 좋아하는 성시경 씨가 맛있게 먹었던 족발의 맛을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에 아깝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답니다. 비용은 오히려 족발에 대한 기대를 더 갖게 만들었으니까요. 맛있게 먹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막국수가 없어도 아쉽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족발에 막국수를 먹는 스타일이 아니고 주로 양념이 배인 상추나 배추 겉절이 또는 고춧가루 양념이 살짝 배인 매콤하고 시큼한 무생채 정도와 같이 먹거나 느끼한 맛을 상쇄시키는 새우젓 정도로 간결하게 먹는 편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답니다. 그동안 먹어왔던 족발은 간이 배인 스타일의 족발을 즐겨 먹었던 것 같습니다. 족발은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혼합하고 거기에 장을 넣은 끓은 물에 푹 우려내 삶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간과 깊은 풍미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족발 특유의 식감과 그 양념에 나오는 풍미를 좋아해서 다른 것을 같이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족발에서 간이라는 표현은 양념의 배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랍니다. 예전에 지인 중에 족발 장인이 있어서 족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썰로 만들어서 다음 족발 편에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있는데요. 여러분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지 않으신가요? 이것을 찾아내시면 제가 족발 매니아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하트에 좋아요 눌러드리겠습니다. 느끼셨다면 여러분들은 족발과 반찬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감성이 풍부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아무리 족발이 가진 양념에 장시간 삶아져서 담백한 맛으로 먹는다고 해도 이것은 지방 부위와 살코기가 극단적으로 혼합된 부위랍니다. 이런 지방 특유의 느끼함을 상쇄시키고 돼지 특유의 감칠맛을 배가시킬 수 있는 매콤하면서 시큼한 겉절이류 반찬이 빠져 있었던 것이죠. 아쉽다기보다 굉장히 의외였답니다. 그래서 주인장의 의도와 맛집의 명성을 믿고 그냥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의식하지 않고 그냥 먹었습니다. 이 프로의 취지가 집에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주문한 그대로를 꺼내 먹는 컨셉이어서 그냥 먹었습니다. 챙겨주신 정갈한 모습의 반찬들을 믿어보기로 한 것이죠. 이 반찬에 숨은 의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느끼함 때문에 콜라가 계속 들어가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쌈장을 꺼내와서 먹기 시작한 것이죠. 한결 나았습니다. 이 족발은 기대한 것과는 달리 화려한 맛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먹는 간이 배인 족발 특유의 다양한 재료 맛이 올라오지 않았고 아주 깨끗하고 깔끔한 맛이었죠. 비유한다면 제주도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양념이 살짝 배인 수육 같은 느낌이었고 광장시장에 가면 보기에 간이 덜 돼 있는 머릿고기 수육의 맛이었습니다. 매우 평범한 맛이었죠. 사실 이렇게 간이 덜 배인 족발집도 분당에 있죠. 최근 런칭한 귀한 족발의 경우 간이 약하고 그 대신 고기의 질감이 굉장히 우수하고 고기의 수준도 상당히 높습니다. 저기 보이는 반찬은 된장에 풋고추와 마늘을 버무려서 만든 반찬입니다. 썰려있는 고추는 달콤한 맛이 나는 고추였습니다. 다른 반찬통에는 간장 베이스의 양파와 고추가 들어가 있었고요. 짜지 않았고 짭조름한 맛이 나는 수준이었습니다. 다른 반찬은 배추를 시큼한 소스에 절인 백김치 같은 겉절이 맛이었고요. 쌈장 대신 주신 빨간색 기름 소스는 보기와는 달리 올리브유 같이 기름지고 느끼한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추는 들기름에 버무린 것 같았고요. 고수를 따로 주셨습니다. 뭔가 새콤하거나 쌉싸름한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테이블에 있는 모든 반찬은 오늘의 메인 요리인 족발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식의 조화와도 어울리지 않는 한상이었죠. 그렇게 먹다 보니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저의 느낌을 전달했는데요 하는 말들이 저의 의견과 일치했습니다. 저기는 족발이 유명한 집이 아니라 국수하고 양무침이 유명한 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주인장님의 의도가 떠올랐습니다. 이 족발이 양념이 잘 배인 막국수나 매운 칼국수와 함께 먹었다면 이 족발은 메밀 특유의 심심한 느낌의 맛과 매콤한 양념의 맛과 배가 되어 굉장한 궁합을 발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감히 주인장의 의도를 평가한다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요리를 살리기 위해 일부러 심심한 수육 같은 족발을 만드셨구나 생각이 든 것이죠. 고기 자체도 수육 같은 조직감이 있었습니다. 잡내는 전혀 나지 않았고요. 족발 특유의 아주 쫄깃한 식감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옆에서 같이 먹은 와이프는 족발 자체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족발을 술안주로 먹는 스타일이라 저와는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쟁반국수를 잘 만들지 못할 뿐더러 간이 배이고 술안주로 적당한 크기로 썰려있는 족발을 선호하기 때문이죠. 분당에는 윤미런뿐만 아니라 최고 레벨에 속하는 족발집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느끼함이 잘 때까지 올라와 편의점에 가서 요구르트 한 통을 먹어서야 진정이 되었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유명하고 검증된 족발집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있게 시청해주세요. 오늘 맛집 탐방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래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